2022년, 23년 필수 이론 7회 해설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어려웠죠? 괜히 냈나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한 것 같아요. 다음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존재는 ATP 합성 요소다. 우리 수업 시간에 뭐 배웠냐면 수소이온이 구획 A가 막사이 공간이라고 했죠?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이 A로 들어가 반쪽짜리 통로로 들어가서 C로 가서 한 바퀴 돈 다음에 A의 반대편으로 나가면서 반대편으로 나갈 때 동시에 이 감마 회전자가 회전해서 베타 서브 유닛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ADP, PI로부터 ATP가 생긴다. 이걸 배웠죠? 그래서 기억은 양성자를 옆으로 이동시키지 양성자 통로라고 말을 하려면 그 막을 경계로 이 단백질을 통해서 통로로 수소연이 이동해야만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1번을 답으로 많이 쓰는데 이건 정의에 의해서 틀립니다. 통로라고 하려면 반드시 그 단백질이 만들어낸 그 구멍으로 수소이온들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려요. 2번은 배운 걸로 풀 수 있지 않아요? 합성할 때는 양성자가 A에서 B로 이동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2번은 절대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5번도 했죠. ATP가 합성되려면 pH는 막사이 공간이 낮아야 되니까 A의 pH가 더 낮아야 되겠다. 그래서 5번 틀려요. 3번을 안 배운 것 같은데 그쵸? 제가 그 전자전달계와 화학삼투적 인산은 따로 진화했다고 했죠? 전자전달계와 화학삼투적 인산화. 그래서 화학삼투적 인산화를 하는 저 ATP 합성 요소랑 똑같이 생긴 거는 원핵세포가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걔를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원핵세포 유래인데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존재하니까 이 합성 요소는 진화적 관점으로 봤을 때 원핵세포도 세균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세균에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았겠죠. 제가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어려워한 거 당연한 거야. 그다음에 4번도 제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죠. 4번은 어떤 생각을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했으면 좋겠냐면요. 효소는 A에서 B로 할 수 있는 반면 B에서 A를 할 수 있는 정반응과 역반응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정말 스스로 처음 배우면서 떠올리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베타 서브 유닛에서 ATP가 ADP, PI가 되면 이거 ATP가 가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감마 회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수소이온이 B 구획에서 C를 따라서 이동해서 A 구획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ATP를 만들 수도 있지만 효소는 정반응, 역반응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ATP를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보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메가 기출 문제고요. 메가 기출 문제. 더 여러분들이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메가에서 나왔다. 라는 걸 제가 언급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앞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추론 형태의 문제를 좀 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패턴이다. 조금 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고차원적으로 내면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언젠간 한 번쯤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출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내가 공부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림 가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루부산이 TC의 회로를 거쳐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 외워도 된다고 했지만 이거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이가 될 때는 111 반응이 나서 하나의 NADH, 하나의 CO2, 하나의 아세틸코이가 나오죠. 아세틸코이가 TCA, 가인 TCA 회로에 들어가게 되면 시케스푸마록인데 시트르산에서 알파케토 글루타라산일 때 CO2 하나 나오면서 NADH 하나 나오고 알파케토 글루타라산에서 숙신산이 될 때 NADH 하나 나오고 CO2 하나 나오죠. 근데 여기서 꼭 다 쓸 필요는 없어. 숙신산 다음에 원래 숙신일 코에이 그 다음에 숙신산 다음에 푸마르산 다음에 말산인데 이거 생략했더라도 그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풀 수 있을 거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숙신일 코에가 되고 그다음에 숙신산이 될 때 GTP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숙신산이 될 때 GTP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GTP 여기서 나와야죠. 죄송해요. 잘못 썼어. GTP는 제가 지금 새로 쓴 녹색으로 쓴 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 케토로 글루탄이 됐다가 숙신일 코에이가 됐다가 숙신산이 되는 과정에서 GTP가 나오니까 C 과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때 숙신일 코에이가 될 때 NADH 나오고 CO2도 나오죠. 그 다음에 숙신산은 숙푸마록 할 때 FADH 나오고요. 푸마르스 다음에 말산이 될 때는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고 뭐 나오는 건 없습니다. 말산에서 옥살아세산이 됐을 때 NADH 나온다. 이걸 정확히 외워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그림을 봤을 때 지금 NADH가 들어가는 건 1번, 3번, 4번 수소윤을 펌핑하는 거는 1번, 3번, 4번이라고 했죠. 기역에서 나간 전자는 1번, 3번, 4번을 지나가는 거니까 기역이 NADH가 전자를 주는 장소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은 수소윤을 펌핑하지 않는 누군가 다음에 3번, 4번을 지나가니까 얘가 FADH2가 전자가 주는 장소인 컴플렉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억과 니은 각각 NADH, FADH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NADH, 니은이 FADH2가 되겠어요. 자, 가의 과정에서 C에서 제가 GTP 나온다고 했죠. CTC 사이클에서 GTP 나오는 과정은 기질순의 인산화 과정이다.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기억 맞고요. 나의 기억은 NADH죠. NADH 나온 장소를 다 외우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위에서 썼죠. A에서 나왔죠. B에서 나왔죠. C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E도 NADH죠. 다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피루부산 한 분자가 가와 나를 통해서 CO2랑 H2로 완전히 분해될 때 이것도 좀 여러분들 제가 전체를 여러분들 다 스스로 또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다 풀어야 되는데 피루부산은 탄소 3개다. 걔가 결국에 CO2 3개가 나온다라는 걸 다 전체를 알아야지. 피루부산에서 여기서 CO2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 탄소 2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갈 동안 여기서 CO2 하나 나오고 여기서 CO2 하나 나오니까 결국에 피루부산에 있던 탄소가 결국에 이산탄소 3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피루부산 한 분자가 보낼 때 나오는 CO2는 3개. 그다음에 소모되는 산소 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루부산에서 다 분해되는 동안 NADH 첫 번째 하나 이거 다 정리해 봅시다. 그다음에 TCA 사이클의 311 반응에서 NADH 3개랑 FADH2 하나. GTP는 산소를 소모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 분자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개수비 알려드렸죠. 얘가 하나당 전자가 2개 나오니까 이 5개에선 전자가 10개 나오겠죠. 하나당 산소 2분의 1 O2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 5분자 하면 2.5 O2를 쓰게 되죠. 그래서 피루부산이 다 분해되는 동안 사용된 산소는 2분의 1 2.5 O2고요. 생성되는 CO2는 3개 CO2니까 이 전체값은 2.5분의 3이니까 1보다 큰 게 맞죠.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답은 7번. 자, 그다음에 3번. 다음은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 저해제, 제가 말한 것 중에 첫 번째 단계를 막죠. 이게 컴플렉스 1이니까 얘는 로테논이 되겠습니다. 로테논은 컴플렉스 1을 맞는 전자전달 저해제입니다. 외우라고는 안 했어. 제가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맞게 되는데 그림 보고 제가 항상 생물은 장소 잘 물어본다고 했는데 ATP가 합성되는 장소, 수소연이 농축되는 장소는 막사이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보고 가의 위치가 막사이 공간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고요. ATP가 합성될 때는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방향으로 수소연이 이동해야 되니까 가에서 나로 이동해야 되니까 가의 수소윤의 농도는 많아야 된다. 가의 pH는 낮아야 된다죠. 그래서 pH는 가에서가 더 낮아야 됩니다. ATP 합성이 되려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려. 그다음에 X를 처리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전자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NADH나 FADH가 전자를 못 주니까 NADH, FADH가 쌓인다. 이꼴 NAD 플러스가 없다. 없으면 TCA 사이클에 돌아갈 때 전자를 받아주는 NAD 플러스가 없으니까 TCA 사이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TCA 화로에서 탈수소 반응은 NADH나 FADH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제가 알려줬잖아요. 조건으로.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1번만 답이 될 수 있다. 답은 1번이다.
자, 그다음에 4번. 그림가는 근육에서 일어나는 젖산 발효 혹은 산소 호흡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의 근육에서는 알코올 발효나 이런 발효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르부산이 어떤 A로 된 거가 있는데, 제가 젖산 같은 경우는 NADH만 첨가하니까 탄소 세개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젖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111 반응 떠올리시면 아세틸코이가 하나 만들 때 CO2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B는 아세틸코이 반응이 있죠. 산소가 있을 때는 우리 TCA 사이클 돌아가야 되니까 아세틸코이로 돌아가니까 B는 아세틸코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그림은 해당 과정인데, 해당 과정은 제가 에너지 투입 과정과 에너지 나오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과당 인력 인산이 될 때 ATP 2개가 소모돼야 되고, 글리세롤 3인산으로부터 피르부산일 때 ATP가 4개 나오니까 에너지 투입기와 에너지 회수기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점점점점 기준으로 1번이 에너지 투입기고요. 그 다음 과정이 에너지 회수기가 됐습니다. 에너지 준위를 봐도 알겠죠? 에너지 준위가 포도당에 점점 올라가려면 뭔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잖아. 2개의 ATP를 넣어준 거고, 그 오른쪽은 에너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ATP가 4개 생겨야 되겠죠. 기억 한 분자당 수소수와 탄소수의 비율을 물어봤는데요. 피르부산 탄소 3개고요. A인 젖산도 탄소 3개예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전자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산화환원 배울 건데요. 산화환원에서 전자를 잃을 때 수소를 잃고 전자를 받을 때 수소를 받는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피르부산에다가 NADH의 전자 2개를 집어넣어서 젖산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피르부산에 비해서 젖산이 전자가 2개 많은 거고, 이거 이꼴 수소가 2개 많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피르부산에 비해서 수소가 2개만큼 젖산에 더 많기 때문에 A가 탄소수에 비해, 탄소수는 똑같이 3개니까 분모는 똑같죠. 그거에 비해서 수소가 2개 더 많으니까 A가 피르부산보다 이 값은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려요. 구간 1에서는 ATP가 소모된다. 금방 설명했죠. 에너지 투입기니까 2개 ATP가 소모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지금 금방 앞에서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NADH, NADH가 생기는지 보면 되는데, 기억은 해당 과정인데 2개의 NADH 생기죠. 그다음에 니은은 111 반응에서 NADH 하나 생기죠. 모두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6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운동 전, 운동 후 근육 내 젖산의 농도 변화. 자, 산소가 없을 때 근육의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 전에 가만히 있을 때는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는 산소 호흡이 일어나고,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지난번 설명했어. 산소가 없으면 TCA 사이클이 안 돌아가고 전자전달계 산화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도당을 계속 분해해서 2개의 ATP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젖산 발효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근육에 젖산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 쭉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 운동 중일 때 젖산이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젖산 발효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끝나고 나면 젖산이 내려가는 이유가, 이제 그때 운동이 끝나면 산소는 충분히 근육에 공급돼요. 공급되기 때문에 이때는 산소 호흡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있는 상황이야. 산소가 있을 때는 TC 사이클 일어나죠. 구간 1에서는 산소 있는 구간이니까 TC 사이클 일어나고, T1은 산소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로 돼 있죠. 이 그림 보면 산소가 일어나는 시기에 최종 전자 수용체, 제가 산소라고 외우라고 꼭 했다는 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입니다. 근육에서 한 분자당 사용되는 생성된 ATP 양, 운동 중일 때는 젖산 발효니까 2개 ATP, 운동 전에 산소 호흡할 때는 뭐 정확히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했죠. 30계산 32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앞의 경우가 더 크니까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외웠는지 물어보려고 낸 문제죠. 전자전자로 생성된 수소이온 농도 구배가 ATP를 우리가 탈공역 과정이라고 했죠. 수소이온 농도 구배가 ATP 합성수이면 짝물림, 커플링, 합성되지 않으면 짝풀림 혹은 탈공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NADH는 전자를 1번 코큐, 3번 사이토크롬 C, 4번 산소 순으로 전달한다고 했죠. 그다음 NADH는 전자를 몇 개 주냐? 우리 지난번에 구조 볼 때 NAD 플러스의 2개의 전자와 2개의 수소이온을 받은 형태를 NADH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NADH가 NAD 플러스가 될 때는 당연히 반대니까 2개의 전자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NADH는 10개 수소이온 펌핑, FADH는 6개 수이온 펌핑. 이렇게 근데 개수를 제가 뭐 다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NADH가 더 많은 수의 양성자를 막사의 공간으로 펌핑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세 종류 그냥 외우라고 했죠. 전자전달 저해제, ATP 합성 요소, 저해제, 탈공역제. 외우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오히려 산소 소모가 증가하는, 나머지는 다 감소 다 안 되는 거잖아. 증가하는 거는 이 탈공역제밖에 없다고 했죠. 왜 그런지 설명했죠. 얘가 수소이온 농도급의 막사의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급을 없애버리죠. 왜냐하면 이 탈공역제 자체가 ATP 합성 요소가 아닌 곳으로 수소이온을 막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두 양쪽에서 pH, 수소이온 농도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전자전달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다고 했죠. 전자전달 빨리 일어난다 이꼴 산소 소모가 증가한다랑 같은 말입니다. 자, 7번. 해당 과정 전체 조절은 알로스티릭효소인 포스포프록토키나즈 1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 1번의 조절로 된다고 했죠. 얘 저해제로는 ATP, 시트르산 있었고요. 활성제로는 AMP, ADP. 그다음에 제가 뭐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시험에 나왔던 걸로는 프록토스 2,6 비스포스페이트 과당 2,6,2인산이라는 분자가 있더라. 그냥 묻지 말고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이걸 외우면 됩니다. 그냥 그런 분자가 있다. 그냥 외우는 게 더 중요해. 끝. 자, 세포 분열로 들어가면 세포 분열은 크게 간기와 분열기가 있고, 간기는 지원. 근데 화살표 때문에 이게 역순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지원기가 됩니다. 무조건 M기 다음에 무조건 지원기. 그다음에 S기, G2기. 그다음에 M기는 크게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니까 앞에는 핵분열기라고 써야 되고 뒤에는 세포질 분열로 써야 됩니다. 끝. 자, 그다음에 이 구조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염색체에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센트로미어, 동원체라고 한다. 그 한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arm이라고 한다. 팔이라고 한다. 근데 굳이 또 언급하면 짧은 쪽을 P암, 긴 쪽을 Q암이라고 했으니까 Q암. Q암은 한자로 바꾸면 장완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개의 염색체가 붙어 있을 때 같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거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동물은 분할구 클리비지 퍼로우라는 걸 형성한다. 이거는 미세 섬유와 미오신 때문에 된다고 했었어요. 자, 이거는 시험에 안 냈는데요. 오늘 배웠죠. 세포판, 생물세포는 세포판을 형성해서 세포가 나눠지더라. 위에 있지만 지원 SG2기는 간기이고요. 세포의 크기가 성장하는 시기는 지원기고요.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S기고, 분열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원기입니다. 지식형으로 외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포주기 중 핵분열기만 물어본 거야. 핵분열기는 무조건 순서대로 전기, 중기, 이게 뒤집히지 않아. 항상 이렇게 돼. 후기, 말기 이렇게 쓰면 되고, 전기 때 모습은 핵막이 사라지려고 하고 아직 중심체가 양쪽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한 시기인 C가 되겠죠. 그러다 중기는 적도판 배열, 중기판 배열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A가 됐다가, 후기 때는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야 되니까 D고, 말기 때는 핵이 나타나려고 하고 염색체가 다시 풀리려고 하니까 B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걸 잘 고르면 되는데,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니은, 중기는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니까 기역, 후기는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니까 리을, 말기 때는 다시 염색체가 사라지니까 디귿.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일단 앞부분 이렇게 먼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여기까지도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려웠던 사람은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세요. 뒤는 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배운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복습을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 끝.